안녕하십니까. 지구과학 가르치고 있는 김동희 강사입니다. 오늘은 세움학원에서 겨울방학 특강 관련하여 어머님들께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출유형을 정확하게 파악한 수업이다 라고 하는 모토를 바탕으로 하여서 기본 개념부터 시작하여서 소단원별 유형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유형들을 파악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빠르게 풀이하는 능력을 우리 아이들에게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난이도 문항까지 쉽게 풀이할 수 있도록 그림과 그래프와 도표에 대한 해석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 문항이 시작이 돼서 서술형 문항뿐만 아니라 수능형 문항까지 같이 풀어보도록 지금 하고 있으며, 수업에 대한 목표는 다른 것보다 단 하나입니다. 정확한 개념에 대한 파악입니다. 따라서 기본 개념이 줄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줄기를 만드는 수업 될 수 있도록 하겠고, 두 번째로 그림과 그래프와 도표에 대한 해석은 언제나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지구과학 문항에 있어서 언제나 그려져 있고 언제나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그 문항들을 봤을 때 어떻게 자료 해석이 되어야 되느냐, 이게 저는 중점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고, 문제의 그 부분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같이 문제풀이하는 연습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학 개강은 1월 2일이며 그날 2시부터 5시 반까지 수업 진행합니다. 먼저 교과 내용에 대해서 조금 분석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8학군에 있는 학교들 중에 4개 정도의 학교를 정하여서 어떠한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는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을 때 별의 물리량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출제되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별의 물리량 파트에서 특징은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 또한 필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비율비를 계산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에너지원과 내부 구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힘에 대한 평형과 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필요한 파트였고, 또한 암기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면 매우 어려워할 수 있는 파트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외계행성계 탐사 방법에 관련된 이야기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외우는 거다, 그게 아니라 그림에 대해서 그리고 좀 도형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고, 그래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사인 함수나 코사인 함수에 관련된 이야기까지도 같이 연계되어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매우 고난이도로 출제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외부은하와 우주팽창 파트인데, 이 부분에서는 외부은하와 적색 편의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별히 허블의 법칙과 관련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왔던 거고, 이 허블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관계식을 바탕으로 하여서 비율비, 역시나 계산 문제가 너무나 많이 출제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빅뱅 우주론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우주과학에 있어서 결국은 빅뱅 우주론은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없다면 이 파트 자체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강남 상계 학교에서 좀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별의 물리량과 관련된 이야기에서는 역시나 비율비 문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도표로서 이 부분들을 제시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도표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봤을 때 저쪽에 보면은 이제 6,000대 12,000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이 부분들을 1대2라든지 고쳐서 비율비로 풀이하는 방법들을 좀 알아야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두 번째로 외계행성계 탐사와 관련된 이야기에서는 그림과 그래프가 나옵니다. 특별히 코사인 그래프나 사인 그래프와 같은 모양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들이 수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연구하여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고, 허블의 법칙과 관련된 이야기에서는 역시나 숫자 비율비로 나옵니다. 20메가파섹, 10메가파섹 비율비 자체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석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문항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별의 물리량과 관련된 부분인데, 모의고사 문제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좀 보게 되면 이 부분이 학교 기출에서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우리가 조금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별의 물리량과 관련된 문항이었는데 X축과 Y축과 Z축으로 나타났습니다. 표면 온도, 그 다음 지구로부터의 거리, 절대 등급과 같은 좀 기본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본 개념들이 X축과 Y축과 Z축으로 나오니까 매우 어렵게 우리 학생들한테는 느껴질 수밖에 없었고요. 표면온도 같은 경우에 4,000대 2만, 그러면 이건 1대5로 바꿔야 되는 거구나. 두 번째로 절대 등급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다면 이건 광도비로 바꿔야 되는구나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5등급당 우리가 100배 차이가 난다라는 개념 하에서 이거는
만대 1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지그루트의 거리를 통해서 절대 등급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그루트의 거리가 10파섹일 때가 우리는 기준이기 때문에 2.5파섹이 되었다, 4분의 1배가 되었구나, 그러면 밝기는 16분의 1이 됐겠네 라는 거와 같은 기본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서 문제가 풀이가 되겠지만, 여러 가지 개념들이 당연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입장에선 컴플렉스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고, 난이도 자체가 매우 극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외계행성계와 생명체 탐사의 부분인데, 역시나 그림을 보셨으면 그림뿐만이 아니라 적색 편의와 관련된 내용도 나오는구나, 그러면 이것도 비율비겠네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세 번째로 지금 봤을 때 빅뱅 우주론과 관련된 이야기에서 역시나 분수형 대꼴로 나타납니다. 기준 파장분의 간측 파장에서 기준 파장을 빼었다, 그럼 변화량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거구나, 그럼 변화량 비율비겠네 라는 식으로 우리 아이들이 해석을 하여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해석 자체가 거리와 관련되고 후퇴 속도와 관련된 X축과 Y축의 그래프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프 자체에 대한 해석뿐만이 아니라 방금 전에 위에서 봤던 분수꼴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이 문항 자체가 풀렸겠구나라는 사실을 우리 어머님들께서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보자면 기출 문항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문항 같은 경우에 4월달, 그리고 두 번째는 9월달, 그리고 마지막 11월달 수능 문제에서 어떻게 나왔는지를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4월달 문항을 보시게 되면은 도표에 대한 그림만 나옵니다. 그러면 도표 자체에 대해서 해석을 하기보다는 해석 자체를 하여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였다라는 거죠. 하지만 두 번째 문항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도표에 대한 해석뿐만이 아니라 주계열성, 거성, 백색 외성과 같은 암기적인 요소가 들어가야 된다. 이 부분들을 같이 연계해야 된다라고 나왔고, 세 번째로 봤을 때는 주계열성이 두 개다. 근데 여기 이번에는 밝기에 대한 내용까지 같이 추가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념에 대한 추가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킬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본다면 컴플렉스한 문항과 킬러라고 하는 문항들을 봤을 때 두 가지 정도의 개념이 더 추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개념에 대한 추가가 우리는 명확하지 않다면 해석 안 됩니다. 당연합니다. 따라서 이 기본 개념에 대한 해석 당연히 분명하게 가져가야 되는 거고, 자료에 대한 해석을 조금 더 명확하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어머님들께서는 지구과학이 그냥 그저 암기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꼭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 부분이 요새는 수학적인 계산 문제로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수학적인 계산을 하기 위하여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든지 또한 뿐만 아니라 거리의 비율비라든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같이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미리 준비하고 공부하고 가야 우리 학생들이 좋은 성적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따라서 저와 이제 수업을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 효과가 어떤 게 있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냐면, 첫 번째는 기본 개념에 대한 확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기본 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문항을 풀기 위해서 그냥 그저 알고 있는 기본 자료만 갖다 놓는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 줄기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 줄기 하에서 그림, 그래프, 도표, 그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명확한 해석들을 바탕으로 하여서 이게 그림으로서, 그래프로서, 도표로서 어떻게 변형 문제가 일어나겠구나 라는 것들을 예측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따라서 그 예측을 바탕으로 하여서 처음 보는 문항이다 하더라도, 처음 보는 자료라 하더라도 명확하게 표학하는 연습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바탕으로 킬러 문항과 준킬러 문항에 대한 준비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구성에 대한 부분인데, 개념책 같은 경우에는 EBS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고등학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제 교재들을 모두 다 합쳐서 좀 기본 개념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주간지는 매 주차마다 이제 나가게 될 거고, 약 100문항 정도로 이제 구성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요일별로 나누어서 약 20문항 정도씩 지속적으로 풀 수 있도록 문제 준비를 하였고, 세 번째로 이제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 토요일, 일요일 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재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모습과 같이 주 교재가 있고요, 주간지 모습이 보입니다. 먼저 개념 교재를 다시 한번 보시게 될 건데, 제가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건 그림과 그래프와 도표였습니다. 역시나 저희 책에서도 그림과 그래프와 도표에 대한 문항들이 역시나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고, 따라서 이와 관련지어서 그냥 문제로
바로바로 풀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 개념을 배우고 나서 바로 문항풀이까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교재에서 좀 제가 매우 중요시 여기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분석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료를 처음 봤을 때 우리 아이들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지, 무엇이 먼저일지,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매우 헷갈려하고 어려워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자료들을 주고 각각마다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봐 라고 저는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명확하게 알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간지입니다. 주간지 같은 경우에 학교 기출에 나왔던 유형들을 다시 한번 출제를 하고 있는 것이고, 각 기출들을 모아놓고 좀 중요시 되는 문항들은 저와 같이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학 동안에 총 풀이할 문항수를 총 계산을 해보니 약 1646문항 정도, 그리고 테스트까지 이제 더하게 되면 거의 한 1700문항 정도 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지속적으로 이제 주어지고 있고, 수업 동영상, 뭐 개념 수업 동영상,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를 풀고 난 이후에 모의고사와 관련된 문항들까지 같이 동영상으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주말 클리닉뿐만이 아니라 카톡을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 카톡 같은 경우에는 새벽 한 3시나 4시까지 지속적으로 아이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같은 경우에 출제 가능 영역을 확인하고 그 영역에 대해서 오답 누적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답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꼭 확인을 하고, 이건 분명하게 풀고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분명하게 알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수업의 모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중 누적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잘된 친구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시간 주차에 가게 되면은 좀 많은 오답이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학 특강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2일 오후 2시부터 5시 반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 8번의 수업 동안 우주 파트뿐만이 아니라 2단원에서 조금 어려워할 수 있는 파트 두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자면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개별 밀착 수업이다, 그리고 맞춤형 관리가 이루어지는 수업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거는 저는 반복 테스트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복 테스트를 통하여서 틀렸던 유형들은 이제는 더 이상 틀리지 않게 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도록 하겠고, 어머님들과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